예, 저는 하나은행 클럽원 한남 PB센터 지점 근무하고 있는 이경민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테일 사업부 수신전략 마케팅 팀에 근무하고 있는 조은석 회장입니다. 저는 일반 직무로 이제 입행을 했는데 우선 영업을 배우고 나서 다른 직무로도 쉽게 뭐 발령이라든지 이런 걸로 경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해서 일반 직무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디지털 부문으로 입행을 했고요. 저는 통계학과와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함으로써 금융 데이터를 다루고 또 자동화나 분석을 해보는 꿈을 가지고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은행이 1등 은행으로 발돋움해서 또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나은행에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입행했을 때는 뭐 3등 정도 하나은행이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영업이익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1등 은행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취준을 할 때 하나은행만 지원한 것은 사실 아니고요. 다른 은행들도 다 지원을 했는데 하나은행이 붙었어요. 근데 이제 입행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하나은행을 제일 가고 싶은 은행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서류 전형에서부터 면접 전형까지 취준생을 되게 세심하게 배려해준다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고, 예를 들면은 필기 전형이 끝나면 모든 지원자한테 수고했다고 기프티콘을 받기도 하고 거기에서 되게 감동을 느껴서 하나은행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은행의 PB센터는 이제 클럽원, 그 다음에 골드클럽, VIP클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초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영업을 하는 클럽원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PB의 업무라는 거는 나는 그 돈이 없지만 내가 만약에 그 돈이 있었다면 어떻게 운영을 할까? 어떻게 하면 손님한테 조금 더 좋은 이득을 갖다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점이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리테일 사업부에 속해 있는데 여신전략 마케팅, 수신전략 마케팅, 결제성 마케팅 등 총 6가지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는 현재 수신전략 마케팅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예적금과 관련된 대손님 이벤트를 기획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손님들에게 하나원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벤트라던가 그런 마케팅 문구 같은 것을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한 산업군의 데이터들을 다루어 봤는데 그 중에서도 금융 데이터가 저희 일상생활에 가장 맞닿아 있다고 느껴서 가장 흥미로웠고요. 취준할 때 K디지털 국비지원 금융 데이터 분석과 과정을 수료하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펀드평가 회사에서 데이터를 다루고 또 자동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은행권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해왔습니다. 저희 이제 PB센터 분위기는 지점장님 이하 뭐 여러 명의 이제 PB 부장님들께서 다 같이 손님께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이익을 내고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금융 경험을 하실 수 있는지 고민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항상 분위기는 밝고요. 항상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 강도는 어느 지점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간단한 업무가 있을 때는 업무 강도가 이렇게 센 거는 아니지만 항상 뭐 어떤 일이 몰린다거나 이러면은 업무 강도가 좀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리테일 부서로 발령받은 지 사실 한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예전에 지점에서 근무할 때보다는 야근 비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8시 반에 컴퓨터가 켜지면은 계정 로그인을 해서 오늘 금리 특인 넣어드려야 되는 분들 그리고 수수료 특인 끝나시는 분들 이런 만기 관리를 우선은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클럽원 한남에서 또 여신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에 뭐 연락드려야 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작업해야 되는 것들인지 오늘 어떤 업무를 할지 좀 정리를 하는 편이고요. 보통 9시부터는 예약되어 있는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손님 오시면은 이제 업무 처리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똑같이 또 예약되어 있는 분들 혹은 예약 안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4시까지 마감할 때까지 쉴 새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점심 메뉴 같은 건 어떻게 선정돼요?
부장님 드시고 싶으신 걸로. 저희는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업무가 나뉘는 지점과는 다르게 시간 구분 없이 연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의 마케팅을 관리하는 업무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문구 제작 이런 하나의 업무를 할 때도 준법 지원부라던가 리테일 상품부, 손님 케어 센터 등 각종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중간중간 영업 전 문의 전화를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눈, 코 뜰 새 없이 6시가 돼버립니다. 저희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이 계신데 중소기업 대표님께서 기업을 싱가포르로 이전을 하시려고 이제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또 회사도 만들어서 그것도 또 신고하고 증자하면 신고하고 손자회사 만들어지면 신고하고 막 너무 오랫동안 걸렸던 건데 한 4달 정도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났을 때 좀 한 차례 좀 넘어갔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가 가장 뿌듯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부서에 발령받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제가 기획하게 된 이벤트가 추석맞이 초이스 선물 밸런스 게임이라는 이벤트였는데 물론 저 혼자 기획한 것은 아니지만 본부장님의 의도가 약간 젊은 층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람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고 결과로서 되게 MAU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와서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면접 때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제가 좀 힘든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나 했었어요. 이제 주주총회를 여는데 그 위임장을 받아와야 되는 업무였는데 그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됐다가 거리 정지가 됐다가 막 이랬던 회사여가지고 좀 만나는 분들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저를 때리시는 분도 있고 이랬는데 저는 그때 조금 그래도 내가 약속한 돈을 받고 약속한 만큼 성과를 내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좀 참고 노력했던 부분이 이제 은행 와가지고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은행이랑 이렇게 급여를 받고 내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내기로 약속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좀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이 가장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은행에서 하고 있는 직무가 어떤 경험이 아니라 누구나 배우면 사실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꼽자면은 저는 그 마케팅 관련한 공모전에 나갔던 경험도 있고 또 교환학생을 갔을 때 마케팅 전공 수업을 듣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마케팅 업무를 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결국에는 다 점점들이 이어서 선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게 되든 어떤 경험은 어떻게든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를 좀 많이 느껴서 되게 다양하고 넓은 경험을 할수록 미래를 위해서는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지점은 PB센터다 보니까 영업이나 손님께 어떤 상품이 적합한지 이런 판단은 보통은 이제 PB 부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하시고 저는 이제 그 PB분을 서포트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영업 실적 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PB센터의 PA로 있기 때문에 부담은 없습니다. 근데 그 전 지점에서 있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좀 이게 영업 실적이 어쨌든 한 달에 해야 되는 목표가 있고 그거를 해야만 한다면은 좀 부담이라고 느끼기보다는 오늘 내가 스스로 목표를 정해서 청약 몇 자, 신용카드 몇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능동적으로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PB센터에 오면서 굉장히 고가의 상가들을 사시는 고객님을 많이 만나는데 상가가 어떻게 살 수가 있는지 대출을 받게 되면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몰랐었는데 제가 그냥 밸류업이라는 이제 어플에 들어가서 내가 이 상가를 산다면은 대출을 몇 프로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월세를 받는다면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혼자 좀 시뮬레이션을 해봤던 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입행 후에는 사실 모든 은행원들이
따는 거라서 좀 민망하긴 한데 그 파생 상품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랑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 자격증을 땄고 또 디지털 CDP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저희 하나 디지털 캠퍼스를 활용해서 다양한 디지털 강의들 제가 세보니까 한 12개 정도 들었더라고요. 어떤 것 중에 엑셀 매크로 강의 제일 최근에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자격증 따는 혹시 얼마나? 한 4주 동안 퇴근하고 한 주 2에서 3회 정도는 독서실 가고 주말에도 시간 되면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만에 뭔가 메가스터디 같은 사이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 디지털 캠퍼스예요. 좀 업무 관련된 네. 외국어도 있어요. 저희가 그 글로벌 풀이라고 해가지고 GT라고 하는데 대상자에 들어가고 또 면접을 보고 이제 선정이 되면은 그 선정된 사람들을 위해서 뭐 영어, 일본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이런 것까지 심화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열리기는 해요. 근데 그건 일반 직원들 대상으로는 아닌 것 같고 대신 뭐 일반적인 경제 용어, 뭐 영어, 상시로 열려 있으니까 그런 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좀 외향적이고 손님이랑 처음 보는 분이다라고 하더라도 공감대를 좀 이끌어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 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PB분들께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지만 저는 손님이 앞에 계시면은 제가 뭐 간단한 입출금 업무라든지 아니면 상품 신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될 때 조금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손님과 좀 유대관계를 쌓고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이 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은행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또 마케팅하는데 흥미를 가지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고 어떤 FC를 받았을 때 손님들을 캐치프레이즈 하거나 이제 후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창의력이라면 창의성이 필요한 업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뛰어난 사람이라면 추천합니다. 네. 저는 기업 점포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PB센터를 처음 와서 기업 여신을 시작을 했는데 고액 자산가분들이다 보니까 임대업밖에는 없어요. 뭐 일반 상가 사시고 뭐 집합상가 사시고 이런 건데 그런 거 말고 제조업이나 이런 거를 영위하는 업체에 여신을 진행을 하고 알아보고 하는 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데이터 전략 부서에서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나 뭐 직원들 업무할 때 AI를 도입하는 그런 업무를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PB를 이제 서포트하는 직무를 PA라고 하는데 PA로서 필요한 거는 얕고 넓은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오시는 분들이 뭐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뭐 원래 잘 살던 분도 있으시고 그리고 그 관심사도 너무 다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손님이 와도 뭔가 이야기를 하고 조금 유대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얕지만 그래도 넓은 지식이 있으면 좀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발령받은 지 이제 막 3개월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노하우가 안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노하우를 계속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5글자로 표현하면은 너무 재밌어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진짜로 재밌어가지고 그런데 업무가 재밌다라기보다는 제가 평소에는 만나보지 못하는 뭐 100억, 1000억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랑 제가 이야기도 해볼 수 있고 그분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어떤 상품을 가입을 하는지 그리고 부동산은 어떤 걸 사시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재미있습니다. 저는 5글자로 하면 마케팅 지옥. 상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은행에 입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이프랑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 중개업체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소속감인데 그 소속감을 주는 단체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기업이라서 거기에서 오는 뿌듯함도 있는 것 같아요. 일상편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